오늘 윤당선인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이 50일 남은 지방선거 보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윤당선인은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써 제가 선거 때 3번을 여름에 한 번 경선 때 오고 그다음에 당 후보가 돼서 그리고 선거 전날에 왔었죠.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서문시장만 오면은 하여튼 뭐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 선거 전날도 목이 다 쉬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우리 서문시장에 모인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우리 상인 여러분의 열렬한 그 격려로 제가 대전, 서울까지 유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지역 순회 일정의 첫 행보가 TK 대구 경북인데 윤당선이 꽤 많은 말들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얘기도 하면서 권력은 서문시장에서부터 나온다. 물론 지역 행보긴 한데 여러 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바로 지금 선거법 위반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가 이제 우리 법에 선거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현직 대통령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당선인 신분은 상당히 애매한 신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법에 보면 당선인은 여러 가지 대통령 당선인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또 이 당선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의무나 이런 것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지방 일정을 하면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어떤 정치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명확한 지지 기반, 지지 세력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70% 이상의 이제 득표를 기록을 했는데 0.73% 차이로 이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구 경북에서 만약 이 지금 대구 경북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선전을 했더라면 결과는 예측과 달랐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TK 지역을 가장 먼저 찾은 이유도 결국 자신을 여기에까지 있게 하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에 압도적인 어떤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거기에 핵심은 결국 이제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의 어떤 경제 중심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의미로도 서문시장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문시장에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구 시민들의 많은 환대를 받은 윤 당선인인데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을 또 지켰다. 윤 당선 측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전략이다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게도 이 안동과 이 경북이 마치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고향과 같은 그런 생각을 주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안동의 아들 그리고 이 경북의 아들로 태어나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 당선인이 어제부터 지역 순회 행보는 시작했습니다. 지역 수건사업 약속, 국민의힘 예비후보 동반 등 사실상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 전략 행보입니다. 코로나와 고물가로 힘든 민생은 제쳐놓고 수차례 어퍼컷을 날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부하가 치밀 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생 제쳐놓고 어퍼컷만 날리냐,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만난 것도 지방선거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 비판들을 오늘 좀 쏟아냈거든요. 어느 정도 심중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첫 일정을 TK적으로 잡았다는 자체가 저는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동선을 좀 맞추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국 순회잖아요. 통상 이게 진짜 말씀한 대로 당선이라는 어떤 그런 신분을 이용해서 지금 5월 10일 취임 전까지 최대한 지방선거의 보수 결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정인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윤석열 당선자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민생을 위하고 본인의 어떤 선거 전에 공약 실천, 민생 통합,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했으면 저는 삼척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먼저 보러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안동에 가서 어퍼컷 날리면서 서문시장에서 저렇게 여기만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 지금도 이재민들, 코로나로 힘든 상인들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지역에 공사 현장에서 묻힌 그 인부들도 있고요.
그러게 사회재난에 대한 아직도 돌봐야 될 것이 많은데 저렇게 한다. 저거는 지방선거를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오늘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대구에서 여러 메시지를 윤 당선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대구 행에 신경 쓰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렇죠. 좀 부적절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후원회장을 맡으셨다 그래서 바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정치에 개입하신다 이런 의견은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고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하신.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 윤 당선인이 거기에 유영하 변호사도 같이 배석을 했고 뭐 이런 정도의 홍보 효과를 또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지면 톡톡히 누린 셈이 됐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30.2, 김재현 25.4, 뭐 여기는 오차범위 내입니다. 네. 유영하 14.6. 여기서 변동이 있을지, 그리고 생각보다 홍준표 의원의 독주 체제가 굳혀지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판세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에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홍준표 의원의 독주가 두드러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이 이제 평준화가 됐다. 특히 저 중에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그 어떤 급상승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조사도 사실 있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높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8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상당히 희석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 앞으로 이 대구시장 경선 발표가 23일 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1일 정도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늘 그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자리에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것까지를 포함하면 예. 저것도 그 유영하 대구시장 경선 후보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해볼만 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텐데 과연 다른 두 후보를 능가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는 뭐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쨌든 최병무 의원님 이렇게 대구에서 뭐 네. 크든 작든 이른바 박심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면 제일 불리한 사람은 홍준표 의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저게 이제 나중에 보면 사실은 이제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둘이 약간 지지 성향이 겹쳐요. 그래서 저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두 사람 간의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홍준표 의원이 가장 경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뭐 3파전 양상, 물론 뭐 홍준표, 김재현 두 후보 예비 후보는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대구시장 선거 최신 여론조사까지 박 전 대통령 예방 얘기와 함께 대구 민심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